이호원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호원 씨. 조금 더 앞으로 오셔주시겠습니까? 예. 예, 너무 앞으로. 예, 거기, 그좀 하나 뒤에.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극중의 장강호는 강남 파라콘 출신의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인물입니다. 계속된 취업 실패에 대한 부모의 비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응급실에서 만난 멤버들과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요. 포즈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지척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 이호원 씨입니다. 자, 이호원 씨 고생하셨고요. 이제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90도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응급의학과 닥터 서현 역할을 맡은 김동욱 씨를 소개합니다. 네, 김동욱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호원, 기택, 강우와 특별히 인연이 있는 서현 역할을 맡았습니다. 휴머니즘으로 꽉 차 보이는 의사인데요. 여주인공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면서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일찍 들어가셨네요. 자, 김동욱 씨까지 만나보았고요. 다음은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순정남 도기택 역할의 이동휘 씨를 소개합니다. 네, 자, 동휘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엇갈린 타이밍으로 전 여친 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턱걸이 입사를 한 인물입니다. 은장도 멤버 중에 도를 맡고 있다고 하죠. 구제불능 최저 스펙으로 매정한 현실을 맞닿지만 역시 로맨티스트 정신으로 잘 헤쳐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동희 씨 고생하셨고요. 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구회사 하우라인의 마케팅 부장이자 독설 대마왕 서우진 역할의 하석진 씨를 소개합니다. 자, 하석진 씨도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효율, 고성장 원칙을 지향하는 워커홀릭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상사로 분해서 은장도 멤버들을 아주 냉정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말도 안 되는 계약직 여직원에게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석진 씨의 오른쪽 기자님들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겠어요? 예. 자, 고맙습니다. 하석진 씨 들어가서 기다려 주시고요. 손가락이 아주 기시네요, 하석진 씨. 자, 이어서 학비, 집세, 취업 걱정에 짓누려온 7포 세대의 상징이지만 긍정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는 발랄, 깜찍, 은호원 역할의 고화성 씨를 소개합니다. 네, 고화성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장도에서 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은호원은 취업시장에서 100번 낙방하고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이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며 슈퍼 울트라 갑으로 거듭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울트라 갑이 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하성 씨 오른쪽 3번만 더 바라봐 주시고요. 예. 다음은 투샷 사진 촬영인데요. 고하성 씨 계신 상태로 하석진 씨 모셔서 두 분 함께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고하성 씨와 하석진 씨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같이 시선 맞추셔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두 사람 극 중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앙수 케미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들의 뒤바뀐 가불 관계에 또 코믹 연기까지 더해질 텐데요. 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커플입니다. 자, 다음은 모든 출연자분들 다시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한 걸음씩만 뒤로 이렇게 예,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갈까요? 예, 붙어서 더 앞으로 한 발자국만 뒤로 더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5분 시선 맞추셔서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자체 발광 오피스의 5명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쁜 사진 부탁드리겠고요. 그 자리에서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가운데 보고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환하게 웃는 사진 한 장, 그리고 파이팅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오른쪽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환하게 웃어주시고, 이번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배우분들은 잠시 무대 위에 계시고요. 정지인 프로듀서 모셔서 함께 단체 사진 촬영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정지인 프로듀서를 소개합니다. 네, 가운데 홍2점이 되었네요. 자, 시선 맞추셔서 파이팅 포즈 3번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하지만 우리 그 하트 포즈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왼쪽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고 하트 한번 쏘겠습니다. 하트. 예. 하트. 같이 쏘시네요. 고화성 씨랑. 자, 하트 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남남 하트도 참 아름답네요. 다시 가운데 보고 하트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하트가 커졌습니다. 예.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요. 자, 이번에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자, 웃는 사진 하나 찍고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오늘 포토타임의 마지막 하트가 되겠습니다. 자, 하트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네, 하트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머리에 올라갔다 뭐 명치에 내려왔다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포토타임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자리가 있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요. 앞에서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오른쪽 통해서 내려오시면 될 것 같네요. 계단이 꽤 높으니까요. 내려올 때 조심해서 내려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자체발광 오피스의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지인 프로듀서께 자체발광 오피스에 대한 작품 소개를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인입니다. 네. 저희 작품은 사실 직장을 배경으로 한 청춘 성장 로맨스 발칙 코미디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일단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100번째 회사에서 낙방했던 한 취업준비생이 101번째 회사에 붙었지만 결국 자신이 시한부인 것을 알고 결국 시한부 3개월과 계약직 3개월 기간이 동일하다는 컨셉 아래 지금 어떻게든 직장에서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인생 직장에서 살아보고자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그런 작품이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작품 소개 드렸고요. 다음은 김동욱 씨부터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와 이번 작품을 임하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서현이라는 인물이고요. 그 캐릭터 소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응급의학과 닥터이고, 응급실에서 이제 우리 아성 씨와 이렇게 마주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연을 맺게 되고, 앞으로 또 작품 안에서 그 인연을 계기로 어떤 관계들을 맺어 나갈지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하석진 씨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하석진입니다. 저는 서우진 역을 맡았고요. 고화성 씨가 맡은 의원이란 캐릭터가 회사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벽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리고 말도 험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일명 독새치란 별명을 갖고 있는 스펙 성애자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개천에서 난 용으로 그 자기의 성장 그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일 뿐, 결국 그도 역시 아마 장벽에 부닥치는, 아무튼간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앞으로 은호원 역할과 어떻게 어우러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고하성 씨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호원 역할을 맡은 고하성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참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다가 100번째 이제 취업에 실패하고 101번째 가까스로 붙었는데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지만 남은 인생 열심히 내가 그동안 꿔왔던 꿈을 실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열혈 계약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은 이동희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기택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은호원 양과 장강호 군과 함께 은장도라는 그룹이 결성이 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같이 이 계약직 사원들과 M4 세대의 현실을 그리며 이 친구들과 같이 직장 내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희 씨. 자, 마지막으로 이호원 씨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강호 역할을 맡은 이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장강호라는 역할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자라온 그런 친구인데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고액의 과외를 받으면서 본인의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소심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친구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우울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짠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께서 그냥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다면 질문을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순리에 맞겠죠. 저는 그러면 정지원 PD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직장 관련한 이런 드라마들이 좀 인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자취관광 오피스는 이들과는 좀 어떤 측면에서 차이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사실 직장물이 있었고 아무래도 비교를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바로 또 인기가 많은 직장물이 현재 방송 중이고, 근데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할지. 근데 보면은 사실 저희 작품은 어차피 뭐 이렇게 갑을 관계라는 게 결국 이렇게 직장 상사랑 부하 직원 이런 걸로도 설명이 되지만 사실 일상 속에 있는 갑을 관계를 충분히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여성인 계약직 사원이 겪는 문제는 분명히 남성 계약직 사원이 겪는 문제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 속에 있는 또 이 20대, 30대, 40대 여성이 20대, 30대, 40대 초반 여성이 한 명씩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겪는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했고, 또 아울러서 사실 갑을 관계가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안에 있는 갑과 을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고 뒤바뀔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라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고 좀 퇴보되고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 중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느껴질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질문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안녕하세요. 이뉴스 고홍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석진 씨와 이동희 씨, 이효원 씨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하석진 씨는 전작에서 고퀄리티 쓰레기로 되게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많이 그 매력을 분출하셨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좀 약간 그런 약간 쓰레기의 면모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차별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동희 씨랑 이호원 씨는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반갑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작품에서 어떻게 친분을 이렇게 이어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예, 초반에 이 드라마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담이 됐었어요. 고민도 됐고 분명히 초반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다라는 걸 느꼈는데 감독님이랑 대화를 해보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 역시 성장 드라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역시 어쨌거나 처음에 뭘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비리와 정치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그의 드라마가 이제 중반부로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결국에는 전체 사회로 바라봤을 땐 을이 돼서 갑과 아무리 노력해서 잘난 사람도 타고난 갑과의 대결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보여줄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지난 드라마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이분은 97년도 그 작품이고 저는 88년 작품이어서 죄송하지만 본 적이 그래서 네, 뭐 큰 어떤 건 없었지만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팬이 됐고 이원 씨에게 정말 많이 의지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말 어떤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조화로운 그 모습이 드라마에 잘 담겨져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네. 네, 중간에 크크는 이거 키역 이거죠. 큽니다인데 목이 좀 메어가지고. 네, 예. 이호원 씨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동희 형을 처음 뵌 게 그 시상식에서 처음 뵀어요. 그 TVN이라는 방송국의 10주년 시상식을 하고 다 같이 그 응답하라 시리즈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회식을 갔었거든요. 그때 또 공교롭게도 바로 옆자리에 앉게 돼서 같이 서로 팬이라며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취했었거든요. 그때 번호를 교환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여기 촬영장에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더 반가웠고 이런 게 인연인가 보다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친해져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때 번호를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많이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군요. 예, 새로운 사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이호원 씨하고 고하성 씨께 질문인데요. 이호원 씨는 지금 SBS의 초인가족에서도 회사원으로 나오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연기하신 지는 오래되시긴 했지만 그렇게 필모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두 가지를 같은 회사원을 연기하면서 뭐 헷갈리거나 그런 면은 없는지 아니면 또 이번 작품에서 차이점을 두고 연기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고하성 씨는 그 오피스 영화 하셨었잖아요. 그때도 회사원이셨는데 좀 장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때와 지금하고 좀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그건 영화라서 호흡이 짧고 이건 좀 드라마라서 호흡이 기니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지고 연기하신지 그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의 호흡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예, 먼저 이호원 씨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SBS 초인가족에서 맡은 역할은 여기랑 같은 회사원이긴 한데 굉장히 인정받는 정규직 사원이고 성격 자체도 굉장히 시크하고 쿨한 친구고요. 여기서는 계약직인데다가 능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친구여서 조금은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두 가지 캐릭터를 더 확실하게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인 가족을 먼저 사실은 하기로 돼 있는 상태여서 이제 정신 감독님이 아시고 사실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저를 이 역할에 쓰실지 마실지. 그래서 한 3번 정도 미팅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의상도 입고 가고 이런 컨셉 같은 것도 정해서 가서 아주 그 MBC 안에서 제가 열연을 3번이나 했었는데 감독님이 다행히 인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은 반발하겠습니다.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네, 다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노숙 씨. 네, 저도 제목부터 전작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대본을 받아서 보니까 장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역할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을의 입장에서 많이 혼나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속으로 많이 쌓여있다는 건 비슷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요 사람을 죽이진 않고요 그 속으로 쌓인 것을 이제 마음껏 분출하는 역할입니다. 네, 제가 오피스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사람을 죽이시는군요. 예, 고급진 스포일러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PD님은 그 TVN 미생이 좀 직장 생활을 현실적으로 그려서 호평을 받았는데 자체 발광 오피스는 좀 가볍게 그리시는 것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배우분은 KBS 김과정이 그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시청률 맞대결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그리고 시청률 예상하시는 것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디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당연히 미생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실 미생을 보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 답답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회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역시 회사원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물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회사라는 저 거대한 공간이 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호평을 받을 만큼 또 반면에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이렇게 힘든 느낌도 받았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힘든 직장 생활이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든 그 살아남기 위한 것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싶었어요, 직장이라는 곳을. 좀 더 편한 공간으로 그리고 싶었고. 근데 사실 같이 가기는 좀 힘든 거지만 이 가불관계와 따뜻한 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지 좀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그래서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적인 부분과 함께 사랑스러움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톤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귀엽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물론 안 좋은 대우를 받을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아프게 다가오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다 따뜻하게 그려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네, 미생과는 톤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를 거라고 아마 방송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따뜻한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 KBS 김 과장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저도 종종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글쎄요, 뭐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과 저희의 초반이 겹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청자층이 좀 분리가 될 수 있겠지만 2주만 겹치기 때문에
2주 정도를 어떻게 저희가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뒤로는 그 파일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그 드라마도 코믹 코드가 분명히 있고 저희도 코믹 코드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일단 방송이 돼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를 봤던 시청자들이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 뭐 이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직 완성된 걸 못 봤지만 예고편만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톤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 드라마를 1, 2회를 보고 나면은 또 저희 드라마만의 특별한 팬층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사실 김과장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되게 재밌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못지않게 아주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승록 기자가 원했던 건 구체적인 시청률 예상이었는데 또 잘 넘어가셨습니다. 뭐 K에 김 과장이 있다면 우리는 서부장이 있으니까요. 예. 네, 저 요리투데이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일단은 감독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요새 아무래도 좀 시국이다 보니 좀 밝고 경쾌하고 뭔가 좀 속 시원한 드라마들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특히 뭐랄까요, B급 코드라고 하는 그런 코믹적인 요소들이 들어온 작품들이 또 크게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예고편만 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그 편집의 방향이라든지 연출의 방향을 특히 어느 쪽으로 좀 연구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화성 씨께는 뭐랄까요, 그 여주인공이 앞에서 뭔가 활약하는 드라마가 지금 주말에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고요. 종편에서는. 근데 또 반면 사실 그 지상파 쪽에서는 여배우가 뭔가 활약하는 그 작품들이 크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특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김 과장이나 그런 경우에는 또 그 남자 배우 한 분이 굉장히 크게 아주 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또 맞서서 같이 나와주셔야 되고 해서 그런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각오로 좀 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편집의 방향을 가실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편집이라든가 그 방향 자체가 물론 뭐 당연히 잡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미생이랑 조금 같이 넘어올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사실 미생은 남자 계약직 사원 장그래 씨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자 계약직 사원, 그것도 시한부일지도 모르는 은호원이라는 계약직 사원의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은 미생을 보면서 가장 이것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사실 계약직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나마 남성은 저희 사회에서 아무래도 남성이 조금 더 대우받는 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여성 계약직 자체는 사실 그 차별받는다의 그런 선상에 오르지도 않을 때도 있고 더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은호원이라는 이 여성 계약직이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특히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외되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들이 워낙 많은데 이 은호원이라는 사람이 물론 시한부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촉발되긴 하지만은 사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미생에서조차도 어루만지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그걸 너무 이렇게 아프게만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만 그리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저는 그런 말 자체보다도 그냥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로 힘들어하는지를 좀 더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대 간의 소통 얘기도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조차도 사실은 이 드라마를 하면서 분명히 저도 20대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고군분투하던 20대 시절을 좀 까먹었던 게 아닐까. 사실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소통 문제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30대와 10년, 사실 서우진 부장님과 은호원 계약직 사원이 딱 10년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그 10년 사이에
그 서우진 부장이 겪었던 20대와 이 은호원이 겪는 20대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실 뭐 시국이나 이런 거 다 맞닿아서. 근데 그런 부분이 단지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너가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 이만큼까지 못 올라오는 거야.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결국 우리 사회가 그만큼 도태됐었고 그런 변화 방향이 못 맞췄는데 그거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거기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드라마 처음에 시놉시스를 받으면서 정말 간만에 주체적이고 뭐랄까요,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서 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드라마에 빠져서 찍고 있지만 또 한 발짝 나가서 생각해보면 이 드라마가 정말 잘 돼서 차후 다른 드라마 제작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도 크게 있습니다. 네, 고화성 씨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동욱 씨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김동욱 씨는 사실 MBC에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씨 하면 기억이 나는 게 또 커피 프린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오신 소감이 궁금하고요. 실제로 촬영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지상파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라 저도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고요. 커피 프린스는 정말 제가 그 당시 드라마 끝나고 선배님들께 3개월이면 다 잊혀질 거다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10년째 가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이제 좀 넘어야겠죠. 자체 발광 오피스로 커피 프린스를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고요. 그리고 글쎄 촬영장은 저는 아직까지는 아성 씨하고 부딪히는 신들이 많아서 다른 분들하고는 오늘 친해지려고 왔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친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팩트의 강수지 기자라고 합니다. 고화성 씨에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오피스 관련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저번에 오피스 이제 개봉 전에는 이제 오피스 관련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동갑 친구들한테 좀 회사 생활 많이 물어보고 그랬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번에는 이제 드라마 준비하면서 어떻게 캐릭터 연구를 했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회사원 역할이라는 게 사실 정말 가깝고도 먼 이야기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 맡은 역할 중에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현실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미래, 설국열차에서 미래 얘기라던가 아니면 제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출산이라던가 이런 연기를 할 때는 정말 어려운데 막상 회사원 역할을 하면 저희 친언니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제 또래 친구들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많다고 해서 결코 쉬운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은호원 역할을 준비하면서는 친언니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오랜만에 하는 작품인데요. 친언니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면서 저도 이 작품을 하게 돼서 되게 겹치는 부분도 많았고요. 저 이제 쉴 때 맨날 언니 출근할 때 태워주고 퇴근할 때 데리러 오고 가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꼭 여기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가 많이 다르고 네, 반영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역할을 위해서 그 회사를 조사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저희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한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연기할 때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시적절하게 새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또 언니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의 생활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11년차 직장인의 항변이었습니다. 질문 준비하신 동안 제가 이동희 씨께 질문 드려볼까 해요. 최근에 정말 인기가 엄청납니다. 이동희 씨. 영화에서도 아주 활약을 잘 보고 있고요. 실감하고 계신지 또 그 인기가 자체 발광 오피스로 이어질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한 그 관심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아직 저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한참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제가 그렇게 주체가 돼가지고 이 작품에 어떤 사랑을 받았다기 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운 게 있어가지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동희 씨. 네. 극 중에서 로맨티스트로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로맨티스트십니까? 실제로는 로맨티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작발표를 통해서 이동희 씨는 인기가 아주 많은 로맨티스트 배우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호야 씨께도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돌 그룹 출신이시니까요. 이제 연기 변신을 하면서 잘 해오고 계시고 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도 뭔가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자로서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욕심. 네,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제가 함께 하는 게 저도 사실 조금은 낯설고 보시는 분들도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여러 가지로 촬영 때나 지금이나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하고요. 이 드라마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막 큰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그런 욕심보다는 조금 더 연기자로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우분들이 많이 나와 계셔서 그렇긴 한데 각 배우분들을 그 역할에 캐스팅할 때 이게 청춘이고 또 회사원들을 대변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배우들을 캐스팅한 이유와 아니면 또 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두루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요? 예, 다 하셔도 됩니다. 오늘 약간 입이 약간 터지신 스타일이라 말씀 잘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은호원 역할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저도 이제 미니 시리즈를 처음 하는 입장이니까 제 머릿속엔 당연히 아주 예쁜 여자 주인공이랑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아주 예쁘네요. 사실 현장에서 맨날 단벌 정장만 입고 와서 정말 몰랐는데 근데 사실 아성 씨랑 미팅을 했을 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아성이라는 배우에 대한 이미지가 최근에 드라마를 했어도 출산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기차를 타고 총도 쏘고 막 담배 피우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사실 막상 실제로 봤더니 너무 러블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나보고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이 무조건 이 친구랑 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러블리함을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가끔씩 좀 힘드네요. 되게 생각보다 아재 개그에 조금 좀 아저씨스러운 면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예, 그게 뭐 어때서요? 예. 아니 근데 그것도 되게 사랑스러워 보였고 사실 그리고 또 너무 좋았던 게 은호원이라는 역할을 할 때 이게 너무 또 막상 너무 우울해 보이거나 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아성 씨 그 눈빛 자체나 아니면 그런 표현이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너무 풍부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찍다가 제가 했던 얘기가 이 드라마 끝나고 한 1년 동안은 집 밖을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주겠다고 지하철도 버스도 못 타고 다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서우진 부장님은 서 부장님은 제가 사실 하석진 씨 그 혼설남녀 때 보고서 저런 느낌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혼설남녀 이상으로 정말 이 독서를 너무 자유자재로 내뿜으시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개구쟁이 같은 면도 있고
사실 서부장님이 무조건 이렇게 되게 나쁘게만 표현될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좀 풀어지는 그런 츤데레스러운 매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석진 씨는 충분히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 뭐 저희 나머지 은장도인 이제 장강호 도기택 역할의 호야와 이동희 씨는 네 사실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이 기택 역할이 사실 로맨티스트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남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그 동희 씨가 나왔던 단막극을 보고서 제가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그냥 단지 응팔의 도롱이? 도롱뇽?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네, 요새 제 드라마 열심히 하고 있다가 다른 캐릭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캐릭터만 생각했으면 아마 연락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KBS에서 나왔던 단막극을 보고서 되게 개그스러우면서도 그런 진지함이 같이 공존하는 캐릭터인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뭐 생각 이상으로 잘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강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정말 강호 역할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정말 특히나 이 다른 드라마가 먼저 나가는 상황에서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셨고 현장에서도 정말 가끔씩 보면은 강호로서 이렇게 디테일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계신데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가끔 구분이 안 갈 정도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서연이라는 의사 캐릭터였어요. 김동욱 씨가 하게 될. 네, 뭐 이거는 방송으로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왜 김동욱 씨랑 하게 됐는지. 네, 감사합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그런 대답은. 예. 티저 광고인가요? 예. 뭐, 일단 그 아까 의사 가운이 정말 아주 섹시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김동욱 씨. 따로 뭐 준비하셨습니까? 그 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응급의학과 의사예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래서 그 예전에 EBS에서 무슨 그 닥터 분들의 그 응급실과 이런 것들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뭐 찾아보고 캡처해서 조금 뭐 그 느낌들을 생각했던 것들은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좀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살을 많이 찌웠죠. 그래서 너무 섹시해 보일까봐 다시 좀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캐스팅이 됐는지는 작품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기자님, 남자 기자님의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제작 발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 이동희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원래 그 애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많이 촬영은 진행이 안 됐겠지만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애드립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캐릭터 같은 경우는 대본에 전격 충실해서 대본에 있는 대사만 열심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애드립은 그 용재 역할을 맡으신 그 오모 배우께서 현장에서 아주 화려한 애드립을 많이 하고 계셔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이 근질근질 하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배우분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또 PD님의 해주신 이야기도 들으니까 잘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함께 일어나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오늘 제작 발표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요일 밤 10시입니다. 첫 방송되는 MBC 송민희 시리즈 자체 발광 오피스에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멋진 작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살펴 돌아가십시오. 자꾸만 웃음이 나